안녕하십니까. 저 비플바이오 대표 강성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 회사의 사업 소개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발표를 들으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기반 기술인 MDS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MDS는 Multimer Detection System의 약자인데요. 이름이 의미하듯이 멀티머를 검출하는 기술입니다. 멀티머는 모노머의 상대적인 명칭입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홀로 존재할 때를 모노머라고 하고요. 여러 개가 뭉쳐서 응집될 때를 멀티머 또는 올리고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몸에 병을 일으키는 항원이 존재하고 정상인의 경우는 그 항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병을 유발하는 항원이 되는 그런 단백질이 환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똑같은 아미노산 시퀀스를 가진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진단법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인도 다 양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 차이가 있는데요. 정상인에게는 모노머로, 환자의 경우에는 멀티머 형태로 응집되어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MDS라는 저희의 원천 기술은 단백질의 멀티머만을 선별적으로 검출하는 기술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주 극소량의 단백질이 응집되는 현상을 검출하는 기술도 추가로 개발을 하여서 특허를 받았고,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면 가장 먼저 몸 안에서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약 15년에서 25년 전부터 응집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단백질이 워낙 작은 사이즈의 단백질인데다가 혈액으로 나오는 양이 적어서 기존 방식으로는 검출이 안 됩니다. 이처럼 극소량의 단백질이 응집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된 게 SIMDS라는 기술인데요. 즉 멀티머를 검출하는 말씀드린 MDS라는 기술의 전 단계의 SI, 즉 스파이킹 앤 인큐베이션의 약자인데, 이 단계를 추가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재조합 단백질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킨 다음 혈액 치료에 넣어주고 인큐베이션을 시켜서 단시간 내에 올리고모화를 증폭시키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아주 극소량 존재하는 단백질이 응집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 혈액진단 킷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알려지기를 굉장히 오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에 디텍트하기가 힘들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도 약 10년에 걸쳐서 이런 R&D를 진행을 해서 결국엔 이걸 오버컴한 게 저희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진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MDS 기술과 SIMDS 기술이 적용이 가능한 질병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위 변형 단백질 질환, 영어로는 프로틴 미스폴딩 디시즈라는 질병군이 있습니다. 약 40여 가지의 질병이 이에 해당을 하는데요. 단백질이 미스폴딩, 즉 잘못 접히면서 응집이 되면 이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연의 생리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병이 되는 질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종 뇌질환들이고요. 당뇨병, 대장암과 같은 시스테믹 디지즈도 PMD의 일종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이소체 치매, 전두엽 치매 같은 뇌질환들은 기존에 뾰족한 진단법이 없어서 주로 증세 관찰에 의존을 해왔는데, 저희는 소량의 혈액으로 각종 뇌질환의 원인 단백질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대상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시장은 근본적인 치료제와 조기 진단 방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면서 환자 수와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 수가 약 5천만 명인데요. 앞으로 30년 내에 약 1억 5천만 명까지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신약 개발에 실패를 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약물을 너무 늦은 시점에 투여를 하게 되면 이 뇌세포라는 것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것이다 보니까 질병의 초기 단계, 즉 증세가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증세가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약물을 투여해서 질병의 진행을 막는 쪽으로 신약 개발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조기 진단입니다. 기존에는 증세에 의존해서 진단을 하던 데에서 바이오 마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 FDA에서는 가이던스 포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증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중기, 말기 환자로 구분을 했던 것을 이건 스테이지 4, 5, 6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전 단계로 세 단계를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 단계는 그 겉으로는 디멘시아 심텀, 즉 어떤 치매의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는 않지만 몸 안에서의 어떤 병리학적인 변화, 패톨로지컬한 체인지가 있을 경우에를 초기 환자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신약 개발은 이러한 초기 환자를 타겟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와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ATN이라는 방식으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분류 체계를 새롭게 발표하였는데요. 이 새로운 분류 체계의 핵심은 무증상 단계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알츠하이머 병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이오 마커를 통한 조기 진단,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통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트렌드의 큰 변화입니다. 신약 개발의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중앙치매센터의 자료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경제적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5대 메이저 질환 가운데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서 각 국가별로 건보 재정의 문제가 되다 보니 주요 국가마다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치매와의 전쟁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관리입니다. 저희는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키트의 상용화를 위해서 오토메이션 장비에 자동화를 시켰고 현재 연 30만 테스트 생산이 가능한 GMP 설비에서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생산 캐파를 약 10배 정도로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의 결과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알츠하이머의 핵심 병리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화 정도가 정상 레인지인지 아니면은 고위험 수준인지를 수치로 보여주고요.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주요 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에는 정상인의 비해서 혈액 내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올리고머화, 즉 응집화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 임상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임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알츠하이머군과 정상군, 경도인지장애군과 정상군, 이거의 비교 테스트, 그리고 각 국가별로 다른 파퓰레이션에 대한 임상시험, 뇌에 쌓여있는 베타아밀로이드와의 상관관계를 위해서 이런 아밀로이드 팩과의 비교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다양한 임상을 진행하였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유럽의 암스테르담 코홀트로 진행을 했던 임상 결과가 내년 1분기 중에 SCI 논문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희 피플바이오는 다음 타겟으로 파킨슨병 진단 키트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까지 시제품에 대한 걸 완료를 하고 내후년에 본격적인 어떤 상용화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뇌 부분에서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현재 CIT PET이라는 영상 진단법이 유일한 진단법인데요. 이게 고가의 진단이다 보니까 1차 검사를 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세가 트레머, 즉 손떨림입니다. 우리가 손이 이렇게 떨리게 되면은 이게 내가 파킨슨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고 겁이 나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파킨슨병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1차 검사 툴이 없다 보니 오진율이 한 15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이 검사법을 상용화를 하게 되면요. 파킨슨병의 원인인 알파시누클레인 병증 유무를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파킨슨병 진단, 특히 트레머 환자의 어떤 증세를 가지고
이걸 헷갈릴 경우에 진단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MDS라는 원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뇌질환의 원인 단백질들을 간단한 혈액 검사 한 번으로 알 수 있는 패널 스크리닝 테스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뇌질환 진단의 게이트웨이를 만들게 되면 50세 이상에서 뇌 검사를 받을 때 실시하는 1차 검사가 됨으로써 우리 브레인 상태의 변화를 미리 알고 뇌 건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회사 연역도 기존의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회사 연역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컨대 저희는 창업 이래로 뇌질환 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집중을 해왔고 진단과 치료에 마땅한 솔루션이 없는 뇌질환 분야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리스트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각각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그 슬라이드를 하나 좀 추가를 했는데요. 우선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검진센터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대 메이저 검진센터 중에 빅2인 건협과 KMI의 1분기 내에 세팅이 완료되고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검진센터들도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는 전국적인 검진센터 인프라 구축을 일단락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치매 진단 관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몇 군데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들을 검토를 하였고요. 그 중에서 영업망까지 갖추고 있는 A+S의 AAI 헬스케어와 협력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메이저 보험사들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치매 연계 검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검사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 증진형 상품이라고 해서요. 조기 진단 검사를 탑재를 한 보험 상품 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내 시장에 저희가 이제 사업 진행의 방향성을 크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갖다 만드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검진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장 메이저부터 탑다운식으로 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진단 관리에 플랫폼에 대한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보, 생보의 어떤 보험 연계한 서비스를 론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검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한 건강 증진형 상품이라고 해서 조기 진단 검사를 탑재한 상품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이걸 갖다 론칭을 할 예정이고요. 이걸 통해서 사실 현재까지 약 462만 명 정도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미래에 내가 이거 치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런 보험들을 가입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 검사 자체가 치매가 이런 증세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미리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어떤 비슷한 목적의 검사이다 보니까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내년 말까지는 우리나라의 거의 검사가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메인 라인들에 있어서의 검사 네트워크를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지금 현재 다 여러 방향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 시장 진출에 관련해서는 어떤 유럽 임상 결과를 토대로 CE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라이선싱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 중에서는 필리핀의 경우 최대 제약 진단회사와 파트너십 체결을 하기 전에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세팅과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 1분기 중에는 계약 체결을 완료하려고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FDA에 등록만을 완료해 놓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스탑이 되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시장 론칭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기존에 텀쉬까지 오고 가던 상황에서 기술 오픈 이슈로 인해서 기존에 논의하던 업체랑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른 업체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파트너십도 내년도에 체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치료제 개발 회사와의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DMT라고 해서 Disease Modifying Therapy라고 근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도 아주카누맙을 비롯해서 벤2401이라는 약물도 현재 한창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결국에 이런 그 근본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들이 치료제를 내놓게 되면은 중요한 것이 진단, 치료, 관리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태계 중에 저희가 특히 1차적인 혈액 진단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런 생태계에 참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병에 걸린 다음에 병원에 가서 뭔가 조치를 찾는 데에서 나아가서 미리 병이 진행되는 징후를 알고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늦추는 쪽으로 비가역적인 이런 뇌질환 진단과 관리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 혼자만이 아니라 이 필드 자체가 오랫동안 이걸 추구해 왔지만 대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저희가 이런 혈액 검사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이런 그 키 오피니언 리더들과 그러한 글로벌 제약사 그런 다른 이런 연구자들과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진단이 어떤 증세에 의존하던 그러한 신경 심리 검사, 정신 상태 검사, 그리고 어떤 타 질병, 혹시 이게 뇌경색은 아닌지, 뇌출혈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MRI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좀 늦은 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비록 이런 아밀로이드 펫이나 뇌척 수액 검사가 또 개발이 되었어도 침습성, 접근성, 가격 등으로 사용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면 저희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편하게 1차 검사를 하고 필요시 정밀 검사로 유도도 하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치매 관리와 알츠하이머병 진단의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몇몇 글로벌 진단회사들과 이런 많은 대학 연구소에서도 알츠하이머병 혈액진단법 개발을 진행해 왔고 일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을 도출을 하고 논문들도 발표를 하고 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상용화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고 또한 저희의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복잡하지 않은 간편한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이기 때문에 저희의 계획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간다면 저희는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뇌질환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피플바이오 정말 내년도에 반드시 좋은 성과로 그런 보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히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